7월 1일 국내 증시 이제 개장은 약 3분여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미증시가 밀렸고 또 우리 증시도 어제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도 기대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버티는 정도로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그렇네요. 이 동시효과 구간에는 보합권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캔들 모양이 좀 형성이 되면서 방향이 잡히는데 오늘 장도 시초가는 크게 좀 영향을 받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동시효과 구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고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23% 오른 2338.03포인트 구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올라준다면은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5일 이동평균선하고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죠. 이틀 연속해서 깊게 빠져가지고요. 참고로 5일 이평선 2370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만큼 밀리네요. 0.26%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면서 743포인트 정도 수준, 전거래일 대비로는 2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2% 넘게 밀렸습니다. 깊게 빠졌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하게 되면은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됩니다.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어제의 그 여운이 좀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시장 시작하고 나서는 분위기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시효과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 이 테마가 과연 좀 지속이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수주를 한다면 규모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종목군들이 지금 유신이라든지 이런 사이즈 다소 작은 설계하는 업체들 이쪽으로 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목건설하는 쪽 이쪽도 관심 종목 가운데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이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해제한다면은 국내 이 주택건설하는 업체들도 호재가 될 것이다. 건설 섹터 내에서 호재가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남광토건 어제 대표적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에너지 남아 있습니다. 10% 정도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목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삼부토건도 좋네요. 삼부토건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산 이 돼지고기 공급이 좀 줄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간밤에 또 식량 가격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고가 오늘장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진 BNG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 14%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식량 안보와 관련된 종목군들 또 강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다소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에 있는데요. 넥스트칩이라고요.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공모청약 당시에도 올해 들어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청약 그 기준이 조금은 바뀌면서 요즘에 청약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 1대1로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게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보통은 1000대1 미만인데 이 종목이 1700대1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흥행을 했던 종목이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NCN 이 종목에서 또 분할되어 있는 업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이고요. 그 밖에 일정으로는 오늘 홍콩 증시가 휴장입니다. 홍콩의 이 자치구 설립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증시는 휴장이고 또 중국의 상해라든지 신천은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는 점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는 제조업 PMI 좋았었죠. 이번에 차이신에서 집계한 제조업 PMI도 오늘 오전 중에 발표되니까 이런 부분들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보시죠.
양쪽이 강하게 출발하는데요. 네. 간밤 미증시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이고요.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낙폭이 깊게 나오는데 우리 증시 출발이 네. 미국의 야간 선물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나스닥 야간 선물이 플러스권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그리고 S&P나 다우는 아직 마이너스권인데 그렇다고 우리 증시를 끌어올릴 만큼 강한 에너지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0.5%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0.6%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2346.67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9시 구간대 변동성 크니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반등은 나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세. 현재는 750선 회복됐고요. 0.6% 정도 전거래일 대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 것인가? 이것은 수급을 보면 알겠죠. 현재 수급 주체별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50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융투자, 저가 매수 유입이 될 테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기관 쪽에서 닷새 만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기관의 매수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 소화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37억 원 정도 제한적인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고요. 기관 쪽에서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약 9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엔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 프로그램 상황은 매도 우입니다. 오늘은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이 좀 엇갈리네요. 차익 거래로는 200억 정도 순매수지만 비차익 거래로는 371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하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200억 미만이고요. 코스닥에서는 50억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가 점점 좋아지네요. 그래서 업종별로도 상승 섹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장에서 상승 섹터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쪽 운수창고가 2%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운이 또 강합니다. 네, 해운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SM그룹 쪽에서 HMM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해운 쪽하고 항공 쪽, HMM이 워낙에 좀 덩치도 있고 그래서 운수창고 업종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건설 섹터 어제 이어 오늘도 좋습니다. 운송장비 쪽 플러스권이고요. 통신과 철강금속, 기계순으로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재 소재 쪽 이쪽 괜찮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섬유의복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FNF 급락이었고요. 정부 당국자가 이 중국으로 인한 소비재 쪽의 호황은 끝났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어제 했었죠. 그래서 발언은 사실 그제 나왔고요. 어제 장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국 소비주들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저런 시장에 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FNF가 어제 이어 오늘도 다소 좀 밀리네요. 섬유의복 업종지수 0.7% 정도의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업종지수상으로는 섬유의복만 밀립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도 반등에 동참하는데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네요. 상장할 때 그 화려했던 흐름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신저가 부근,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는 36만 8천 원이고요. 0.8% 정도 밀리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 아무래도 이 미국 쪽에서의 투자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반적인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대체로 좋고 가장 강한 탄력은 기아 2%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나 악재 발생한 시점, 그 D-Day는 동일했는데요. 그 이후의 흐름이 사뭇 다릅니다. 현대기아차는 바로 그 다음날 털고 일어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그날부터 고꾸라졌죠.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좋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 그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세인데요. 환율 8원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상승 종목도 167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종목부터 보고 계시는지 특징주 짚어봅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괜히 걱정했나 봐요. 오늘장 아침은 괜찮습니다.
두 분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부터 짚어주시죠. 네, 운수, 해운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HMM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페노션도 한 2% 상승, 대한해운도 1% 상승. HMM은 지금 SN그룹이 지금 지분을 갖고 있는데 상당 부분 한 5% 넘게 갖고 있는데 인수 작업에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산업은행이나 뭐 다른 데 비하면 지금 3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분율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M&A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부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SM그룹이 워낙 인수 합병에 뭐 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상승은 지금 탄력은 괜찮아 보이고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민감한 호재일수록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호재가 반영되면은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차원에서 지금 가격에서 접근해서도 뭐 괜찮다고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SM그룹의 향보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좀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 종목이 현재 3%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와 오늘 등락은 좀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유럽에서의 키워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추가적인 유럽에서의 이 에너지 전환 정책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CS 베어링 최근에 변동성이 컸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CS 윈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성 ENG라든지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OCI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준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님. 네. 오전에 체크포인트 짚어드렸던 방산주 좀 보겠는데요. 오늘 방산주 움직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3%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7% 뭐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관련주 말씀드리면서 LIG 넥슨이 제일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LIG 넥슨은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방산주들 올해 내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그런 기대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만큼 방산주들도 계속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주의 접근이 좋아 보인다. 빅텍스트, 스페코 이런 종목보다는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들여다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 섹터 중에서요, 유니온이 강합니다. 지금 현재 유니온이 2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초가 출발은 3%에서 출발했는데 빠르게 27%까지 올라왔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27%대 움직였던 위치가 장기 이평선들을 만나는 위치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급등세를 보였고요. 따라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두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은요, 일단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후발주로 티플렉스 그리고 동국, RNS 이와 같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히토류 쪽에서 특정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닌데 예상을 해보다면은 유럽 쪽에서 지금 나토 정상회의라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유럽 안에서의 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유럽 안에 있는 내용들만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나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러시아, 대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부터 해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나왔고요. 이 때문에 중국의 가장 또 큰 키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들이 좀 예상에 대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예상을 해보겠고요. 대장주 역할은 현재 유니온이 지금 가장 큰 탄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24%대 다시 변동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 찍었었던 27% 라인대 오게 되면은 사실 상한가 안착에 대해서 확정 짓기보다는 이 라인대에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좀 분출되고 그리고 물량 회전이 좀 크지 않을까. 차익 실현 효과가 클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아까 이제 항공주들을 좀 봤는데요. 항공주들 아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약 1% 조금 못 미쳐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 여건이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가 안정될 것으로 굉장히 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항공주 못 갈 이유가 없는데 그동안에 환율이 조금 발목을 잡았지만은 환율도 오늘 보면은 한 8원 정도, 9원 정도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좀 나왔다고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환율, 그 다음에 유가 모든 게 괜찮아지는 주변 여건이 괜찮아지는데 오히려 못 간다.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은 시점인가? 그러나 이제 LCC보다는 개인적으로 FSC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동향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군들의 개수 여전히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좀 더 볼게요. 이강무 전문가님. 네, 일단 게임주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드래곤플라이가 가장 큰 높이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현재 10%대 진행되고 있고요. 장 초반 때 20% 빠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일단 게임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또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임주들 신작 게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두고 정말 좀 차별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근데 이제 게임주들 안에서 신작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일단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뭐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아니면은 룽투 코리아라든지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 그동안에는 상당히 빠르게 밀려 내려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더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특별히 지금 제가 눈에 띄는 삼성전자 종목. 네. 움직임을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런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부정적으로 좀 CEO가 좀 내비치면서 결국엔 지금 시간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본장에 들어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게까지는 2%까지는 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뭐 한 1% 정도 아니면 약보합권에서 좀 머무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실적이 뭐 우려했던 것만큼 뭐 나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지금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지금 예측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외국계에서 뭐 매물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이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조금 더 빠지면은 한 55,000원 밑에나 뭐 55,000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방산 섹터라든지 그리고 오늘장 움직이는 종목군들 게임 섹터도 들여다봤고요. 개별적으로 유니온 같은 종목군들도 급등하기도 합니다. 오늘장 특징주 10분 동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거래일 현재 출발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강문 전문가님 오늘 강한데요. 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생각보다는 증시 반등 출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미 선물에 대한 증시 움직임 아주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있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낮췄지만은 아직까지는 경제 침체에 대한 분위기를 아직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지금은 일단 안정권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지만은 사실은 긴 시간 동안에 끌고 가지 못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전강 후약의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오늘 좀 경계하자라고 얘기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은 나올 수 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반발 매수세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그 매수세에 따라가 들어가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를 좀 천천히 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외교 순방에 나서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라도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와야지만
우리나라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일단은 경계령에서 좀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급이 바닥인가 보다, 이제 반등하나 보다, 이런 기대에 마냥 좀 달려드시면 안 된다. 오늘 오후장까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에너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은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 우리나라 증시 그동안에 미국 증시보다 훨씬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저는 환율에서 찾고 있거든요. 환율 시장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 계속적으로 나왔고, 지금 환율 차트 잠시 말씀 좀 볼게요. 제가 1,300원의 이상에서는 조금 고점이 사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안정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반대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이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수는 그게 단기적인 또 고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후장에 들어서도 그렇게 크게 안 밀리고, 지금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결국 2차전지 쪽이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뭐 이쪽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동안 2차전지 쪽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만큼 지금 지수를 지금 상단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지수는 조금 안정을 찾고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지, 이번에 이제 반등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도 하시고 포트폴리오 재조정, 리밸런싱 과정도 개인들은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조금씩 다른 면모를 나타내는 게, 조선이 먼저 움직였다면은 이제 어제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건설이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고 이제 오일머니에 대한 기대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분위기가 슬슬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한 3%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이고요. 건설 쪽에 GS건설이 이 종목도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업종지수는 1.5%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들 쪽으로도 범양건영이라든지 일성건영 이런 종목군들이 4% 안팎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르게 오르는데 건설 섹터 오랜만에 좀 다뤄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설 섹터를 보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중국 쪽에서 나왔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좀 형성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뒷받침되는 정책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프라가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 쪽 올라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역시 뭐 중동 오일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것이 제일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올라가는 건설주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움직임들 포인트는 절대적으로 주택지표, 국내 주택지표 분석상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시작된 이 오일머니, 그리고 또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와 같은 기업들이 해외 건설에 대한 파트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동의 플랜트, 뭐 중동의 오일머니, 그리고 또 네옴시티, 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 좀 자극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국내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건설 업황은 저는 올해 좀 기대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은 이 플랜트 산업, 그리고 특히나 원전 산업에 있어서 이 원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건설 기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낙폭은 크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 만들었던 박스권은 지켜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결제주 한번 보겠습니다. 핀테크 쪽으로 가세요. 지금 이로온이 양시장 앞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날이라든지 한국정보인증, KG 이니시스 다 좋습니다. 애플발 호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앱 결제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마켓,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앱을 한 번씩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앱 사시면은 이 자체 결제창에 뜹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헌이냐 아니냐 이슈가 상당히 좀 나타났었고, 결국에는 애플 쪽에서 손을 드는 모습인데요. 국내 모든 앱에 대해서 제3자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현재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앱 하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 정말 모든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강력한 호재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주가 반응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애플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일단은 인앱 결제를 먼저 허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는 실적에 잡힐지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쪽에서의 어떻게 본다면은 애플이 독과점이지 그냥 그쪽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좀 열어두면서 나머지 전자결제 업체들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날 KG 이니시스, NHN 사이버 결제, 지금 KG 모빌리언스, 이루원 전부 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먼저 선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다.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될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금 나토 회의 마무리 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나토 회의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에 열렸기 때문에 많은 이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냉전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이 내놓은 발언들도 정리가 한번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콩을 포기를 안 한다.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면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 정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국 이익을 해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히토류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온 앞서서도 이거무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여전히 탄력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티플렉스 보겠습니다. 티플렉스도 4% 정도의 상승권, 해인도 0.7% 정도. 이 히토류 쪽 하고요. 중국 소비도 한번 묶어서 보겠습니다. FNF가 어제 7%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추가 하락이 깊게 나오네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들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괜찮은데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이거무 전문가님. 일단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이 내용들 중에서는요. 주요 국가들 간의 외교, 이 세일즈 외교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은 일단 대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그리고 대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이 중국 경계령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중국이 가진 카드 중에서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영향이 되었던 게 히토류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죠. 이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 유니온, 티플렉스, 동국 RLS, 해인까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자극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히토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기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히토류 가격만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취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토 정상회의의 참여국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의 얻을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부담, 이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어서 IT 종목들에 대한 고밸류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이처럼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산업들 이와 같은 좀 리스크를 당분간 피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시장에 조정 분위기가 있다라면은 그 연속성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외교적인 이 대립이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조금 더 뉴스를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오늘과 같이 유니온, 티플렉스, 동국 RLS, 그리고 또 해인 이와 같은 종목들이 그룹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단 단기가 크게 올라간다라면 차익 실현을 챙기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국 소비주들은요? 지금 FNF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일단 저도 이제 이 오늘 같은 날에서 이 의료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가스테 발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급등세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 관련된 섹터들이 전체 동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가스테 발작이라든지 VC라든지 아니면은 휠라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골프 의료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이 골프 의료 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되 앞에서 이야기 준 것처럼 FNF와 같이 중국 시장 마켓을 지나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증권업종이 오릅니다. 지수가 현재 연저점을 기록하는 이 레벨대에서 증권업종 지수가 1.5%의 상승권, 메리츠증권이 3%대고요. 급등하는 종목 없이 고르게 시장 대비로는 조금 나은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오르고요. 이런 은행 섹터,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지금 금융업체들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친화책과 관련해 기존 금융당국과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의 신임 금감원장의 발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은행주에 국한된 거였나요? 아니면 지금 증권보험도 다 이쪽에 영향을 받은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금감원장이 얘기한 거는 은행 지주회사들이죠. 지금 전체적인 금융사가 아니라 증권회사나 손해보험사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걸 터치를 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그런 어느 정도 멘트 발언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다 한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은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이 크게 좀 나빠질 건 없습니다. 지금 우려사항은 있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비 그동안에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태클을 이제 걸었죠. 일단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그쪽에서 손실도 좀 줄어들 것이고 물론 좀 우려되는 것은 지금 5030 안전속도 규제를 좀 풀 것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고율은 조금 자동차 사고율은 올라갈 것이지만은 나머지 주변 여건들이 괜찮기 때문에 보험주의 상승도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권주 상승은 조금 의외인데요.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락 쪽에서 특징 잡겠습니다. 어제도 지수가 급하게 빠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2차 전지주들의 동반 하락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큰 하락으로 어떤 인상적인 게시글이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삼성 SDI가 한 4% 정도 밀립니다. LNF도 4%대, 나인테크,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35만 원 선 부근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부근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금 36만 원, 35만 원 왔다 갔다 하네요. 참고로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가 35만 5천 원이거든요. 지금 2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차 전지주들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정말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섹터를 봐야 될지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지금 하락이 사실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없는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위치는 좀 악재가 맞아요.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 증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2공장, 3공장, 4공장 기타 등등에 대한 재검토 소식이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기업 입지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지출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기 힘든 상태이고 공급을 위한 배터리 공급도 굉장히 좀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제 캐파 모멘텀을 받았던 부분들이 뱉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현재 악재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취약점이 좀 나왔고 우리나라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빅스텝에 대한 예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고밸류에 대한 IT 기업들에 대한 악재까지 겹으로 쌓여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중지를 할 것인가 취소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과 환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 공장 자체가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위치인데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조달받는 기업 당연히 테슬라 모터스라고 예상을 합니다. 테슬라 모터스가 지금은 공급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위기이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를 위해서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공장 증설은 멈추지 못할 것 같다. 재검토 이후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대해 본다면 지금의 악재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게 아침 시간 두 분과 함께 좀 보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